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이에요, 강 박사님. 그렇죠. 예, 이거는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까? 4월 7일. 정해진 날짜죠. 아, 그냥 정해진 날짜요. 그럼 5월 달에 보궐을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연도 4월 7일이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4월, 10월 두 차례 보궐선거를 하기로 했다가 그 비용이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재정적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 줄여서 4월이죠. 그러면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도 4월 7일. 이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재판의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그 우리 경남지사인가요? 예, 두 분이 지금 또 이 재판 계류 중인데 뭐든지 무슨 뭐 현재 네. 지지난달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의 네. 경우든 아니면 현재 무슨 그것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든 누구든 하여간에 내년 3월 뭐 어느 정도까지 예.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4월 7일 날 4월 7일. 이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럼 내년 4월 7일은 진짜 역대급 보궐선거가 펼쳐질 것 같은 늘 역대급이죠.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이 서울시장이 재임 네. 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역사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도 사실 출발은 보궐선거로 출발하셨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마무리를 또 보궐선거를 남겨주셨는데 관심들이 여기에 쏠릴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돌아가셨냐라고 금방 잊어버리고 다 이루 갈 것 같다니까요. 근데 강 박사님 이건 있겠죠. 이번 거 지금 이게 뭐 미투니 아니니 뭐 이런 거 논란을 떠나서 오거돈 전 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정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정말 10개월 뒤의 일인데 네. 뭐 다른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이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내년 4월 7일까지 가겠어요. 그때는 또 그때의 논리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보다는 물론 이 상황을 계속 이제 이어져 가긴 하겠죠. 이렇게 끓는 물이 갑자기 뭐 얼음처럼 굳어버리진 않을 테니까 그때는 아마 그때의 여야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같은 이제 정치적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년 뒤에 있을 그 차기 대선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한 이제 정치적 계산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더 추가될 거고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아마 야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하기 좋은 이슈가 될 텐데 공격도 마찬가지로 양면에 칼이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가는 보궐선거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고공세를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추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두 곳에 다 확정돼 있는 두 곳의 광역단체장의 선거가 전부 다 성추행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이 보통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질문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논란이 더 지금 크죠. 민주당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낼 거냐 안 낼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역시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거를 결정하는 대표는 현재 뽑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뽑히는 이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보궐선거를 지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에 대한 지지도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좀 보고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처럼 뭔 일어나도 이렇게 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뭐 지지를 해주실 것 같으면 이런 논란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겠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이게 지금 영향도 미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뭔가 반전의 카드를 쓰고 그러면은 써야 되고 그럼 그 카드 중에 하나로 뭐 우리가 당헌에 규정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당시도 이게 이 당헌을 만들 때가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당 혁신안으로 나온 거거든. 만든 뒤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아닌 건 아니야. 어디 지방의회 할 때는 안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의미를 두르는 뭐 이런 선거에는 적용된 적이 없었다는데 마치 그때 가서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뭐 그 보궐선거가 되면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지금 하는 얘기 그냥 한담에 가까운 얘기고 뭐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다들 설왕설래해요. 예. 뭐 내면 안 된다,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정치는 현실인데 후보를 내야지. 여당이 더군다나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대한민국 1대 도시, 2대 도시의 시장을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한 10개월쯤 뒤에 가면 10개월이란다. 한 7, 8개월쯤 지나고 나서 내년 초쯤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는 왜 제3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죠. 전 후보 낸 데에다가 점심 걸겠습니다. 그건 뭐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내고 안 내고의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예. 제3의 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 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총선 끝난 뒤에 뭐 한국 정치가 뭐 일본 정치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1.5 체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의 야당처럼 미래통합당이 그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1대1로 맞서지 못하는 1대 0.5 일이 뭘 해도 0.5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본에서도 예외적으로 여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무소속 후보가 셀 때,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명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번에 재선된 도쿄도지사 그 고이케 지사 같은 경우도 자민당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끌려가니까 그냥 연합 후보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표 갈리면 이제 그 미래통합당 계열 후보들한테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주고받아가면서 이제 그 한쪽을 대개는 정의당이 이제 양보를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으면은 그 후보가 원하지 않아도 당들이 자기 후보를 안 내고 난 이 후보 지지한다 그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다음에 내년에 뭐 저 보궐선거 분위기가 이번 총선 같은 분위기가 아니면 난 민주당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후보 안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민주당 소속만 아니지 지금 뭐 민주당 주변에 뭐 2중대 3중대 얼마나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후보를 하나 내는 거지. 박원순 시장이 따지면 시민사회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된 거잖아요. 골수 무슨 민주당에서 무슨 당원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해온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난 이제 민주당 입당한 건데 입당하지 말고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을 누굴 찾아내서 그 사람이 내가 무소속이고 시민사회 후보라고 나오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뭐 일본 얘기하면 그분들은 싫어하시니까 하여간에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지금 뭐 저 원내 정당은 아닙니다. 무슨 뭐 노동당 미래당인데 다 나와가지고 우린 저 후보를 지지한다. 응? 이렇게 가버리면은 거기하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붙었을 때 승부가 어떻게 날까요? 나는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는 건 정말 그냥 현재 그냥 그 예를 들어 땅콩 먹어가면서 하는 한담인 거고. 저 미래통합당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고 무슨 뭐 나경원 후보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런 식의 한가한 소리를 해가지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소설 쓰고 앉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됐을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당장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수 있어요. 전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총선처럼 뭐 누가 나와도 뭐 엊그제 이사 온 사람 후보 내세워도 그냥 뽑아주는 상황이면은 뭐 상관없어. 그때는 뭐 지금 말하는 누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애매한 상황이 돼 있고 뭐 이게 약간 접전이 붙을 것 같은 상황이면은 판을 뒤엎는 거지. 거기다가 뭐 추미애와 나경원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뭐 박영선과 오세훈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식의 그 구도나 스토리로는. 지금 저 20, 30대를 포함한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버린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정치적 그 수준에서는 못 맞추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그럴 수도 난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에서 봤을 때 이게 뭐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건 제3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래통합당은 뭐 후보를 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다른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이라면은 이 시점에서 뭐 박주신 씨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 너 잘 걸렸다 식으로 지금 막 그냥 욕지거리 하듯이 뱉어놔서 뭐 하겠냐고. 네. 욕지거리 하듯이 뱉어놓은 뒤에 그 반대쪽에서 이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을 공격하는 거는 너는 왜 공격하냐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욕하는 건데 뭐 조금 차원이 달라져야지. 여하튼 통합당 입장에서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점쟁입니까? 아니고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좀 더 하면은 예. 영향이 있죠. 네. 왜 없겠어요? 민심이 확인된 건데. 그리고 민심이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저수지에서 타는 오리배 같은 게 아니에요. 민심은 태평양에 떠다니는 항공모함이거나 최소한 큰 배야. 네. 서서히 움직여가지고 배가 이미 틀었을 때는 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물 밑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흐름을 못 바꿔요. 그걸 못 찾아내는 게 문제지. 근데 자, 그래서 당연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기려고 할 거라고. 이기려고 하는 카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는 없거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예, 예. 그냥 민주당 소속의 후보를 내는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상황 자체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 상황을 놓고 보자고요. 둘만 놓고 보자고. 예. 어디부터 볼까? 부산부터 볼까요? 예, 예. 부산은 사실은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오고돈 시장이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의 동진이 성공을 했어요. 예, 예, 예. 구청장도 많이 됐고 시의원 뭐 기초의원도 많이 됐어. 근데 지금 지지난달에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어. 예, 예. 그래서 현재 그 민심으로 놓고 보면 그 특별한 문제가 변화가 안 생기면 미래통합당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슬아슬하거나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없겠다 이런 판단했을 때 하고 좀 어렵다 했을 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실리를 취할 거냐 명분이라도 택할 거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부산은 좀 볼 필요가 있고 서울은 또 다른 게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막이 바뀌었다 그래도 서울에서 예를 들어 그런 식의 판이 벌어졌을 때 과연 지금 어떤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서울 시민들이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봐왔던 미래통합당이 아니네.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나라고 할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득표력이 검증됐으니까 여기서 몇 번 이겼으니까 그건 옛날이니까 분명한 거는 모든 미래통합당 관점에서 앞으로의 모든 선거는 그 16년 탄핵 이전의 선거와 탄핵 이후의 선거를 분명히 나눠서 봐야 돼요. 이전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후 선거에 뭐 후보를 정하거나 판세를 예측하는데 근거 자료로 쓰는 거는 그 야구 선수 고등학교 때 실력 가지고 그 프로팀 그 성적을 예측하는 거가 비슷해요.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만 업데이트되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말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김종현 위원장이 계속하는 고민도 나는 그런 연장이라고 보는 게 대선 후보에 뜬금없이 백종원 뭐 나오는 것도 보면 그 사람 가지고 무슨 저 대선을 희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를 좀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런 거 전혀 고민 안 하고 있고 이제 뭐 저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됐고 뭐 하니까 야 이제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내년 선거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2달 전 일, 2년 전 일이 내년 4월 7일에도 저는 또 올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다니까. 정말로 절박함을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온다니까.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네. 자, 또 하나. 서울시 같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쉽게라든지 좀 여유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서울시 내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24명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서울시 의원이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이에요. 그 정도도 아니었을 때 오세훈 시장이 1년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통과 안 시켰어.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았어.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저 오세훈 시장이 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의회에서 사사건건이 막히고 오세훈 표 정책이라는 게 시의회에서 하나도 안 통과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언론이 없어요. 네, 예.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도 없어. 국회에서 벌어지는 뭐 욕을 하든 뭐 하든 다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남들 판단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서울시의회의원이 무슨 뭐 성추행이나 하거나 네. 어디 저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거는 뉴스가 되지만 나머지 뭐 서울시에서 뭘 하는데 40조짜리를 그 다루는 그 대도시의 시의회 업무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관심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하다 다 막히니까 그 무상급식 반대 그 나름대로 정책 승부를 던진 거예요. 나는 저 그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에 대한 판단이 뭐 옳으냐 그러냐 했을 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 오세훈 시장이 그때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적절하지 못한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정도로 몰린 상황은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년 4월 7일 날 어떻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어. 예. 남은 1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1년뿐이 안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아서 11개월이에요. 네, 11개월인데. 11개월이네. 예. 왜냐면 저 시장의 임기는 저 한 14개월이 남지만 예. 내년 3월이면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된 뒤로 그 한 11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돼. 예. 11개월 동안 과연 그 24명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 서울시장을 미래통합당 소속 서울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서울시를 발전시키게 할 건가? 무능한 미래통합당 서울시장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11개월은 충분해요. 예. 그러려면 이 시민들의 지지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선거에 임할 때부터 지금과 같은 식의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 여기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낫네 이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 더 낫네 이런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2% 낫네 뭐 우리 당원들 모아놓고 무슨 뭐 경선에서 하네. 저는 미래통합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거를 보면 그 1년 뒤에 대선을 이길지 말지가 그거는 결정이 된다. 외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절박함과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는 성적표야. 4월 7일 성적표는 성적표가 아니라니까. 예. 이미 그 전에 나는 끝난 거라고 봐요. 여하튼 서울 시민이 바라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지 않으면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뭐 제가 이게 좀 더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런 후보를 뽑아 누가 되는지 알 거냐 그 사람이 뭐 시민이 어떻게 이거 떠나서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이 나올 정도로 미래통합당이 내부적으로 혁신과 변화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게 예. 되면 그게 1차적으로 그 시장 선거에서 승부를 볼 만하고 이기면 더 좋겠지만 지더라도 그 여세를 몰아 1년을 더 가면 2년 뒤에 대선도 한번 해볼 만한 건데 오히려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좀 더 빨리 예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제 오늘 장례식 치르면서 이제 본격화될 보궐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우선 정리를 해봤습니다.